베트남 경제를 굳건히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를 좌우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이 든든한 버팀목이 혹시라도 흔들린다면 과연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한때 베트남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던 삼성의 생산시설들이 서서히 베트남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업의 전략 변화를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수도 있는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은 과연 베트남에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이러한 국제 경제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작은 농업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 고군분투하던 시기를 거쳐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는 놀라운 변신을 시작했죠. 그 눈부신 도약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2008년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첫 발을 내디딜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다양한 가전제품 등 첨단 기술 제품의 생산 기지를 베트남에 속속들이 건설했습니다. 수도 하노이 인근의 박닌성, 그리고 북부 타이윤구엔성 등지에 거대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베트남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자제품 생산 허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즉 GDP에 기여하는 삼성의 비중은 상상 이상이었고 이들의 존재는 베트남 경제 지표의 급상승을 견인하는 강력한 추진체이자 성장 엔진이었던 셈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토록 거대한 성공의 그림자 뒤에 또 다른 변화에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베트남의 미래는 삼성이란 거대한 날개를 달고 창공으로 힘껏 치솟는 듯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성공 신화에도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베트남과 삼성, 이 둘의 동행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조짐과 함께 베트남 경제가 마주할 새로운 현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과거 베트남 경제에 삼성의 존재감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흘러야만 힘차게 돌아가는 물레방아처럼 베트남 경제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동력 없이는 그 활기를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첫 발을 내딛던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2000년대 후반, 베트남은 젊고 풍부한 노동력을 자랑했지만 동시에 국가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때 삼성은 저렴하면서도 충분히 숙련 가능한 노동력에 큰 매력을 느꼈고요.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금 혜택과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의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는 퍼즐 조각을 찾아낸 것처럼 양측은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갔던 것이죠. 그 결과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베트남 곳곳에 삼성의 생산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수십만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대규모로 창출되었고요. 매년 삼성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들이 전 세계 시장으로 쉼없이 수출되며 베트남의 수출액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때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무려 25% 이상을 삼성이 홀로 책임질 정도였으니 그 경제적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은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얼마나 지대한 기여를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죠. 많은 베트남 국민들은 삼성을 통해 더 나은 삶과 희망을 꿈꿀 수 있었고 정부는 이를 국가 발전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야말로 베트남 경제 성공 신화의 한가운데 삼성이 우뚝 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러한 눈부신 성공 신화에 서서히 작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의 베트남 철수설 같은 이야기, 언론을 통해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언뜻 들으면 베트남 경제에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삼성의 움직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완전 철수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삼성은 베트남 내 생산기지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고부가 가치 생산으로 전환하는 거시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으려는 현명한 투자자의 선택처럼 위험을 분산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의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따라 인건비가 점차 상승하면서 더 이상 과거처럼 저렴한 노동력만을 내세우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죠. 또한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으며 글로벌 공급망을 특정 지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삼성 역시 자체적인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하며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베트남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이 축소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되는 모습은 단순히 베트남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의 큰 그림 속에서 재배치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삼성의 전략적 변화가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당장 삼성의 생산 비중이 줄어들면 베트남의 전체 수출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고용시장에 미칠 충격입니다. 삼성과 그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수많은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베트남 정부는 삼성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 기업에만 기대지 않고 여러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또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단순 조립 생산을 넘어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쉬운 과정은 결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 위기를 단순한 난관이 아닌 자생력을 키우고 더 강한 경제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더욱 견고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특정 기업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다변화에 힘쓰고 있죠. 기존의 제조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유럽이나 미국 등 다양한 지역의 첨단 기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금액을 늘리는 것을 넘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혹시 모를 외부 충격에 대비하려는 현명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 조립 생산 방식을 넘어 자체적인 기술 개발 능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강하죠. 정부는 베트남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이전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경제가 외부 환경 변화에 덜 흔들리고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은 베트남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과제입니다.
과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제조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제는 정보통신기술 IT, 인공지능 AI,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젊은 인재들에게 첨단 기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꼽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죠. 베트남 전역의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코딩 교육과 데이터 과학 과정을 강화하며 미래 산업의 주역이 될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베트남이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을 넘어 미래 기술의 허브크로 거듭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체질 개선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숙련된 기술 인력 부족 문제, 첨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그리고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직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개혁을 추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의 전략 변화가 가져온 그림자를 걷어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는 베트남의 도전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위기 대응을 넘어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위기를 발판 삼아 더욱 다양하고 견고한 산업 구조를 갖추고 미래지향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베트남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행보는 우리에게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 구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베트남은 이 거대한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과연 베트남은 이 거대한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베트남 정부의 현명한 대응과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전략 변화가 가져올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현재의 위기를 단순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베트남 정부가 가장 먼저 집중하는 부분은 바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생산 기지 유치에 힘썼다면 이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반도체, IT,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양한 씨앗을 뿌려 여러 종류의 열매를 맺으려는 농부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단순히 많은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을 넘어 자국의 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베트남 기업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성과 같은 외국 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 및 협력업체들이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것을 넘어 기술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죠. 이는 장기적으로 베트남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고 외부 충격에 더욱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갖추게 하려는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에게 IT 교육을 확대하고 창업을 장려하며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데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수십 년간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해온 경제 구조를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은 고도의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자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러한 도전을 피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베트남 전략 변화는 단순히 한 기업의 이윤 추구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한 국가가 어떻게 생존하고 번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자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 거인의 그림자를 벗어나 진정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던지고 있을까요?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베트남의 사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기술 발전 속에서 국가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죠.